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중국 사전교육 3일차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할 사람은 바로 김윤근이고요. 일단 먼저 중국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동펑 41을 최초 공개하는 등 최첨단 3단 무기 대거를 선보이며 군사 강국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치 이념을 하나로 모은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자당, 두 번째는 청년당, 세 번째는 상하이당. 먼저 태자당은 군부혁명원으로 자녀, 친인척 등이 있는 당이고요. 그리고 청년당은 젊은 엘리트들이 양성하는 청년 조직들입니다. 상하이방은 장점인 고향 양조 출신 인사이고요. 이렇게 상하이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하이방이 지금 점점 느르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태자당이나 청년당은 지금 매우 활기차고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년 조직들이 점점점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초대 주석은 다 알다시피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 다음 파운드리 회사와 팹리스 회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파운드리 회사는 머리를 쓰지 않는 회사이고요. 팹리스 회사는 몸을 쓰지 않는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그냥 공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설계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팹리스는 그와 반대로 공장이 없고 설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서는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 등이 다 있고요. 팹리스에서는 애플, 엔비디아, 인텔 등이 있습니다.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이제 곧 중국도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팹리스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중국도 머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 회사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리는 전자제품 만드는데 핵심 간석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중국이 구리에 대하여 많이 관심이 쏠리고 이제 점점 구리를 더욱더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별장으로 집을 많이 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주도 지도사가 한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미지부터도 짭이나 그런 건데 그렇게 중국인들은 해외 브랜드를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가 점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30년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 2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빚, 국채죠. 그리고 채권은 빌려줬다는 증서 같은 것들이 네모나게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잠수함수는 미국의 잠수함수와 비슷비슷하고 미국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0%지만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와 다르게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군사력에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남해 함대가 세계의 함대 중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를 알려면 이제 군사를 알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U-14 극초음속 전투기 사이버 우기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패권을 향한 중국의 마음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함, 대잠수함, 호위함, 상륙 돌격함, 상륙함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에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뚱펑 41은 낭마가 빨라서 터지기가 어렵고요. 사정거리가 15,000km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난성 해군기지입니다. 이 하이난성 해군기지
여기 이 성 안에 이 기지 안에는 해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마을입니다. 그리고 섬을 보시면 여기 섬이잖아요. 여기가 섬인데 이 파란 색깔이 그 비행기 활주로인데 섬보다 깁니다. 더 길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 덩샤오핑은 도강양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즉 무엇일까요? 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한 나라인데요. 중국을 가장 먼저 인증해주는 나라라고 간단하게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단은 아시아 최첨단에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수출하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만 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외 다른 나라도 투자합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리카 등 5개의 항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기에 중국은 더욱더 많은 무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피나마 운항이 있습니다. 피나마 운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운항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운항이 정확히 뭐냐면 운항은 하나의 그냥 노선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나마는 좀 그쪽에서 좀 특별한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곧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듯이 여기 남미, 남아메리카 쪽 그리고 여기 북미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쪽으로 이 운항을 이렇게 자기가 손에 넣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 다들 중국에 있는 도시인데 다들 아시잖아요. 바로 진시황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직단, 왕이 풍년을 기원했던 곳, 즉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냉대, 온대, 열대, 고산, 건조. 중국은 다양한 그 지역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매우 무척 신기합니다. 그리고 장자재,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했고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미래 자동차는 전기인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히트류 재료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중국이 무엇보다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사전교육 3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